안녕하세요.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 생활 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1991년에 제작됐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역시 매우 히트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92년에 개봉이 됐죠. 그때 한 50몇만 명이 보셨더라고요. 그게 2000년대에 재개봉도 하고 2017년엔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이 주연을 한 실사판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죠.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니까 이 주옥 같은 넘버가 또 있습니다. 뷰티 앤 더 비스트, 셀렌디온이 부른 버전이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또 비 마이 게스트라고 이 접시 부인, 주전자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등장인물들이 부르는 노래도 아주 인상적이었던, 꼭 그렇게 애니메이션 아니더라도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는 아이들의 동화죠. 프랑스의 보몽 부인 이건 동화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의 교훈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겉으로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된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말해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쁘면 장땡이다. 너찌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속 이야기에서 꼭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딸한테 야, 이렇게 남자를 볼 때 너무 이렇게 외모 막 이렇게 섹시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겉모습이 좀 못생겼더라도 그 속의 마음이 진짜인 사람을 봐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해줄 것 같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이때까지 두 편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은 딸과 함께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이야기의 흐름은 이래요. 이 왕자가 사실 되게 잘생긴 왕자였는데 늙고 추한 노파를 문전박대했다가 그 노파가 요정으로 변하면서 벌을 주죠. 그걸 벌이라고 해야 될지 저주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는 추악한 괴물로 혼자서 외롭게 살아라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그 성에 혼자 살게 되죠. 그런데 괴물이 살고 있는 성의 근처 마을에 벨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죠. 근데 이 벨이 아주 좀 특이해요. 그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게 예쁜 거 막 이런 거 꾸미고 이런 거보다 책을 읽는 걸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놀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괴짜 발명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찌저찌 하다가 사고로 그 괴물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가게 됐다가 야수한테 들켜서 잡혀서 미움을 사고 분노를 사고 갇히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집에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끔찍히 아끼는 이 주인공 벨이 막 찾아 나서다가 그 성에 있는 걸 알게 되고 야수와談판을 짓죠. 아버지 풀어줘라. 내가 대신 갇힐게. 날 잡고 아버지를 풀어줘라. 그래서 그 야수가 오케이 합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하다가 몰래 도망을 쳤는데 늑대에게 위험에 빠졌는데 이 야수가 구해주고 상처를 입고 그걸 벨이 치료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긴장을 일으키는 인물이 있잖아요. 게스통. 그래 아주 훤칠하고 능력 있는 사냥꾼이 아주 그 섹시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이 친구가 벨을 좋아하는데 마을의 모든 처녀들은 가스통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지만 벨은 또 이게 천박하다 이러고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벨이 이 야수에게 비스트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질투를 하죠. 일을 꾸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고 야수의 마술 거울로 알게 된 벨이 아버지한테 가야겠다고 얘기합니다. 날 보내달라. 그때 야수가 고민을 하죠. 왜? 가면 안 올 걸 아니까. 그런데 보내주면서 이제 저 사람은 날 떠났구나. 그리고 낙담에 빠지죠. 아주 우울해져요. 애니메이션에 보면 정말 우울증 딱 저렇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무기력하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런 야수를 이제 죽이러 가스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근데 또 어찌저찌 해서 또 벨이 돌아오죠. 벨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야수가 힘을 내서 가스통을 물리치죠. 그러다가 딱 물리쳤는데 비겁하게 뒤에서 칼을 꽂아서 거의 죽습니다. 야수가 죽기 전에 벨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자 또 하늘에서 한 줄 빛이 내려오면서 야수의 몸이 멋진 왕자님으로 바뀌면서 두 사람이 이제 말출을 끝없이
추는 이게 아마 엔딩 크레딧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재밌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데 저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작 동화가 더 불편한데 여기서 벨이 아버지 대신 갇힙니다. 근데 우리 부모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자식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요즘의 부모님들은 정말 이걸 효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효심을? 이 동화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가치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벨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착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 그러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심청전에도 이런 구조가 좀 깔려 있어요. 미녀와 야수는 그 푸시케 이야기와 큐피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원용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불편한 거예요. 다음에 야수가 된 건 좋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힘은 세요? 덩치도 막 크고 아니 골룸같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근데 얼굴은 못생겼고 성격도 안 좋아요. 성격 착하지 않거든요. 아주 개화되지 못하고 젠틀하지 않고 막 그런 야수죠. 외모만 야수가 아니라 매너도 야수인.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뭔가 해주니까 마음이 열린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마음이 열린다.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은연중에 성격은 나쁜 건 고칠 수 있어. 하지만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패러다임, 이데올로기를 은근슬쩍 밀어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성격 나쁜 건 내가 고쳐서 살지 뭐 라고 얘기하는 여성들, 딸들의 모습이 제가 갑자기 막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많이 불편해졌어요. 저는 사실 제 정신과 의사 커리어의 대부분을 소아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 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제너럴 사이키아트리 일반 정신과 정신의학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서 사귀고 결혼하고 하는 분들 진짜 사실 좀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쁜 남자 좋아하면 결국 나쁜 놈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드라마에도 똑같이 이걸 차용하고 있어요. 막 까칠하고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돈은 있고 능력이 많은 남자가 나를 만나서 변해. 애기야 가자 뭐 이러고 휘핑크림 닦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타지가 저는 이 동화에도 이 이야기도 그대로 녹아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인간의 인성의 본질하고 능력의 본질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람됨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벨이 야수한테 오고 야수 걸 이렇게 보듬어서 진짜 제대로 된 남성으로 바꿔주는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의 모든 이 서사가 마무리되는 이렇게 보면 또 이거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거든요. 레드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되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디즈니가 좀 욕을 먹는 원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노래가 있기는 하지만 뭐 딸하고 야 이거 너무 괜찮지 않니? 이거 너무 재밌어 라고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야수가 벨을 보내주는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은 갔다 올 거라고 믿고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가겠구나. 근데 가면 나같이 흉측하고 감정 기복 심하고 그런 사람 떠나서 가스톤 같은 능력 있고 잘생긴 이런 사람 만나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겠지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야수가 벨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다면 애니메이션 그때 서사를 보면 이제 야수가 벨을 이제 사랑하고 하게 되거든요. 진짜 좋아하지 않았다면 보내주지 않았을 텐데 진짜 좋아하게 되니까 보내주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사랑의 본질에서 특히 남녀 사이의 사랑의 본질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 사랑은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어렵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남녀 사이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들이 서로 생겨요. 대표적인 게 질투잖아요. 너 나 놔두고 딴 사람 만나? 질투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럼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되느냐? 바람을 피운다는 건 나쁜 일이죠. 왜냐면 나를 속이잖아요. 네, 나를 속이고 하는 거니까 나쁜 일인데 나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흔쾌히 보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실천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통제하고 싶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여자분도 그렇지만 남자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사랑이란 그런 거야. 네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싶어서 오히려 아들하고는 애니메이션 한 번 더 봄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게 뭐 저는 극작가도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꾼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야수가 스토리상에서 성과 능력을 다 포기해. 그러고 벨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벨이 가스통을 직접 제거하던가 이건 좀 너무 오바죠. 뭐 액션까지 하라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고도 벨의 사랑을 얻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좀 불편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언젠가 한번 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슈렉이 정말 마지막이 반전이었어. 피오나 공주가 마법에 풀린 모습이 딱 나오는데 전 그걸 보면서 박수라 그럴까요? 박수 칠 여유도 없었어요. 전 정말 보면서 비명을 지르게 돼. 오히려 그런 게 전도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튼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표면에 담고 있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은 왕자처럼 개고생한다라는 그리고 벨처럼 속마음을 알아보면은 또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그런 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가부장적인 종속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면도 좀 있고 남자애들에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든 성격이 나빠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릇된 자각을 줄지도 모르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얘기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얘기죠. 이걸 읽고 아이는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해보는 게 좋고요. 사실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은연중에 하는 것들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화는 동화일 뿐인데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는 물론 아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신청극장 이야기 미녀와 야수 여기까지입니다.